자, 불박차는 컨테이너 트레일러입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갑니다. 컨테이너 경력이 18년 됐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램프 구간 들어갑니다. 램프 구간. 속도가 어떤가요? 속도 빨라 보이지 않죠? 9분 구간에서 안 빠르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안 빠른데? 뒤가 들리면서. 뒤가 들리면서. 40, 제한속도 40. 불박차 40 안 넘어 보여요. 근데 잘 가다가, 뒤에 넘어가면서 나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아이고. 저 차 6년 할부로 샀어요. 1억 5천에 사갔고요. 지금까지 2년 정도 지났고요. 할부가 9,500만 원 남았대요. 수리비가 7, 8천 나온대요. 근데 자차 보험도 없어요. 완전히 누웠어요. 컨테이너가 넘어가면서. 만일 컨테이너를 딱 고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고정시키지 않았으면 컨테이너만 넘어가고 차는 살았을 텐데. 근데 딱 FM대로 고정을 시켰어요. 그게 같이 넘어간 거예요. 뒤에 이런 게 실려 있었다네요. 펄프래, 펄프. 펄프를 실었는데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쭉 하면서 그냥 펑 무거운 게 때려갖고 그게 넘어간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손해배상 받아야 되나요? 아니 좀 천천히 가는데 슉슉 이렇게 됐다 그러면 본인이 잘못이라겠지만 천천히 가는데 저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테디님께 이럴 때는 원래는 운반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요. 테디님께서 저한테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테디님이요. 이렇게. 이게 컨테이너 안이랍니다. 컨테이너 안에 여기 보니까 뭐 있죠? 고리가 있죠? 여기 고리. 고리가 위아래에 있대요. 위아래에 있어갖고 저게 흔들리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야 된대요. 이렇게. 이건 위에 있는 고리.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고리. 저걸 양쪽에다 딱 해갖고 저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서로 당겨갖고요. 그리고 꽉 채우면 괜찮은데 꽉 채우지가 공간이 남으면은 공간은 뭐를 공가줘야 된대요. 어떻게? 이렇게 요 가운데 아까 그 종이 펄프도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요 에어백으로 이렇게 공가줘야 된대요. 위아래 묶고 딱 당겨놓고 그래놓고 이런 걸 공가줬는데 이거 안 공가줬대요. 저게 수입품이래요. 수입품이라서 이분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냥 이거 싣고 하면 싣고 하는 거래요. 열어볼 수도 없대요. 외국에서 딱 채운대요. 자물쇠를 딱 채운대. 이렇게 안전하게 해놓고 자물쇠를 채운다는 거예요. 채우면은 그럼 그 열쇠는 어떻게 열어? 그랬더니 그게 실이래. 봉인. 봉인돼 있어갖고 이쪽에 수입업자가 딱 이게 컨테이너 오면 그때 그걸 절단기로 자른대요. 그전에는 어떻게 실었는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박차 운전자는 실어준 대로만 싣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다행히 이분이 일단 사고 났어요. 다른 차가 와서 그 차를 싣고 갔어요. 대신 운반해준 그분께서 내리자마자 바로 열어고 그 봉인 낸 걸 열자마자 그때 보니까 바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아이고 마음이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때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탁 움직이지 않도록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같은 수입업자가 해온 게 다 똑같대요. 이거는 수입업자가 외국에 가서 수입업자가 실는데요. 싣고 딱 움직이지 않게 해갖고 컨테이너를, 왜냐면 배가 막 흔들흔들 할 수도 있으니까요. 파도에. 그리고 와서 부두에 도착하면 컨테이너가 이제 트레일러가 싣고 가는 거래요. 이거는 이
요거 싫은 사람, 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불박차가 뭐 좀 난폭하게 운전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컨테이너 싣고 와서 그렇게 운전했어? 근데 아까 영상 보면 나중에 이제 불박차 속도도 분석해야 돼요. 나 40km에서 정상을 잘 가고 있었다. 난 정상 잘 가는데 얘 살짝 커브에서 휘청하면서 넘어갔다. 그럼 불박차는 잘못 없어야 되겠죠. 또 저거 견인하는데도 견인비도 몇백만 원 들었고요. 또 수리하는데 또 몇 달 걸릴 거죠. 또 지금 이거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파트 대출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외벌인데 저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100% 손해배상 꼭 받으십시오. 저 화주한테.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지금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어요. 보통은 변호사들이 안 해보면 잘 모르거든요. 저는 테디님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듣고 지금 증거 자료까지 다 제가 올려드렸어요. 요거.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요. 이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네, 이제 이거는 민사소송이죠. 네, 민사소송. 본인이 소송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액수도 크고. 지금 액수가 억대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100대 0 판결 받으십시오. 저희 사무실에서는 직접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예. 다만, 마땅한 변호사가 없다. 그렇다면 제가 제 주변에 좀 찬찬하게, 네, 비용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몇 분 제가 추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엄동설화는 어떻게 하신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인데요. 여기에 주차금지라고 딱 써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밉니다. 여기서 차를 빼야 되나 봐요. 어떻게 미는지 보시겠습니다. 으쌰.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를 빼기 위해서 미는 거군요. 여기서. 네, 이렇게 해서 밀어요. 그런데 여기 살짝 대였죠? 이거 살짝 대어지는 걸 보세요. 세게 민 것도 아니고, 자, 여기서요. 으쌰. 등으로 밀었더니, 이거예요, 이거. 네, 요거. 몸으로 밀고 나갔는데요. 그런데 오후에 경찰에 전화가 왔어요. 요 차의 차주가 신고했대요. 밀던 당시 차량 앞부분이 주차금지 이거요. 오토기 같은 거요. 거기에 살짝 건드렸는데 차량 범퍼가 찌그러지고 기스났다고 보험 처리해달래요. 이거 갖고 범퍼가 찌그러질까요? 저 정도로 범퍼가 찌그러지면 저 차가 아니지요. 예.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험 사기 아닌가요? 보험 사기 고소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주변에서. 다시 한번. 범퍼가 찌그러졌다고요? 범퍼가 다시 지금 밀고 범퍼가 찌그러졌다 이걸로? 요 살짝 요거. 하여튼 사진 찍은 거 잘 안 보이더라고요. 특히 밤에 찍으면요. 또 여기가 살짝 대인 건가? 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부분도 여기인가요? 저는요, 제 옷에 뭐 단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긁힐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다 해달라고 그런대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과연 이거 물어줘야 될까요? 자, 등으로 밉니다. 이걸로 찌그러진다고요? 요걸로 살짝 이렇게 문댄 그런 흔적이 좀 남겠죠. 예. 어떻습니까? 이거요. 경찰에서 이거 처리 안 해줍니다. 경찰에 접수하더라도 경찰에서 접수 안 받아줘요. 왜 그럴까요? 차로 밀은 게 아니잖아요. 차로 밀었으면은 교통사고니까, 네. 그럴 때는 접수를 받아주는데요. 사람이 밀었죠. 일부러 차를 망가뜨린 게 아니죠. 재물손괴죄가 아니죠. 과실손괴죄는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이 차 주인이 자기 돈으로 수리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자차 보험 처리하고 그리고 그 보험사가 부담금 청구하든지. 근데 기다려 보세요. 저걸로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어? 저렇게 이렇게 닦으면 닦이는 것 정도 아닐까요? 이걸로 범퍼가 찌그러진다고요? 그런 건 범퍼가 아니죠. 그리고 저거를 자차 보험 처리하려고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최소한 20만 원일 텐데요. 수리비가 20만 원보다 더 많이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투표 안 해도 되겠죠? 자, 가다가 그리고 떨어져요? 예. 네, 이걸로 범퍼가 찌그러지고 흠집이 나면 얼마나 났을까요?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다. 민사소송 들어오면 그때 가서 과연 이것 때문에 망가지게 맞느냐 입증해라. 저 소송 걸자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전설의 7만 원. 전설의 안전지대 보시겠습니다. 안전지대 친구. 안전하게 가는 거 안전지대에서. 그거 안전지대 친구. 안전지대는 안전하게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안전지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왜? 지시관이야 친구. 나는 잘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안 돼. 차선 변경할 때.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경우는 들어가야지. 그럼 추진이 밀려 있는데. 아니 저 앞에 가서 들어가야지. 너무 싫다. 엄마 조심해. 그러다 뒤에 누가 아빠가 신고하면 좋아. 7만 원이라고. 엄마 7만 원 있어? 아니 없어. 자, 여기서 이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거는요. 지금 엄마는 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밀려 있으면 이렇게 해서 쭉 가야지. 여기서 안전하니까 차가 없으니까 가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저 앞에 차가 이렇게 포켓차로 들어갈 때 그럼 사고 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엄마 7만 원 있어. 예. 전설의 7만 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 사고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사고 지난번에 영상이 너무 흐릿해서 그래서 방송을 안 했었는데요. 영상이 좀 흐리죠. 자,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자, 안전지대가 있어요, 왼쪽에. 자, 잘 안 보이지만 안전지대 요 앞으로 들어갑니다. 아해. 예. 자, 보세요. 여기는 영상이 흐려요. 여기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를 지나서 여기서 이제 안전지대 포켓차로 시작되죠? 포켓차로에서 들어가는데 치고 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불박차가 쭉 오다가 안전지대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전지대를 통과한 차량 꽝. 여긴 안전지대인데 테이프 구간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포켓차로가 아니라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포켓차로가 된 거죠. 자, 아까랑 똑같죠? 아까 꺾기 전에 따님이 엄마 7만 원 있어? 없어? 예. 그럼 똑같아.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 났을 때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70대, 상대 보험사는 70대 30, 불박차 보험사는 100대 빵을 주장한답니다. 예, 상대는 70대 30, 무리보험사는 100대 빵을 주장하는데요. 과연 100대 빵입니까? 70대 30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입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90%에 가까운가요? 88%, 100대 빵이 88%, 90대 10이 10%, 80대 20이 2% 있습니다. 70대 30은 없어요. 분심이 갔습니다.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심이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80대 20. 분심에서 80대 20. 포켓차로 부근에서 불박차가 자, 포켓차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안전지대를 통해서 직진으로 들어온 차량 사고 났다. 그래서 안전지대 통과차가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충돌 부위에 이렇게 때렸다. 예. 그런데 80대 20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후진하지 않고서는 후방 주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안전지대는 통과하지 말아야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통과할 것까지 예상해서 예.
후방 주시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그렇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사고 분심이 이런 결정이 참 많아요. 근데 1심 판결 어떻게 됐을까요? 1심 판결. 허허. 불박차 보험사가 20%를 줬어요. 그쪽에 상대가 걸어온 거예요. 안전지대 신고한 차 쪽에서 돈 달라고 100대 빵은 아니라고. 그래서 80대 20 나와서 그래서 20% 줬어요. 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걸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걸었는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제가 늘 그러죠. 법원에서요. 소액 사건은 분심이 결정 그대로 판결하는 게 제가 볼 때 90% 이상이에요. 판사가 기록을 안 봤을까요? 아니면 분심이의 그 변호사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같은 의견이어서 그럴까요? 하여튼간 소액사건 1심 판결은요.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은가? 분심이와 1심 판결이 똑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보조참가 신청하셨어요. 항소해야죠. 항소했습니다. 항소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항소심 판결. 12월 9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선고됐네요. 뭐라고 나왔나요? 쭉.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안전지대를 통과한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그리고 또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나 한참 와서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안전지대가 흐렸다. 흐려서 잘 안 보였다. 그리고 다른 차들 거기 막 지나간다. 예, 난 이럴 때 가는데? 아까 엄마처럼. 그냥 다른 차도 그래 간다. 흐리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리고 안전지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 안전지대 벗어난 사고다. 그렇게 상대는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안전지대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걸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원고 차량은 불박차죠. 안전지대를 알고서 여긴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안전지대가 들어가면 안 돼. 쭉 가다 안전지대 끝난 데서 들어가기 시작했다. 예. 그러면 안전지대를 인지하고 안전지대 아닌 곳을 가다가 안전지대 끝난 데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뭘 잘못했느냐? 아니, 안전지대라서 거기 안 들어가고 쭉 가다가 안전지대 끝나니까 거기서 잘 들어가는데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불박차 잘못 없다. 100대 빵 판결입니다. 100대 빵 판결. 예. 제가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이분이 100대 빵 판결 받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또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예전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예전에 질문하셨을 때는요, 제가 그때 화질이 안 좋아서 방송은 안 하겠습니다. 100대 빵으로 보입니다. 예, 100대 빵으로 보이는데, 근데 제가 거기다 혹시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심에서 80대 20 나왔고요. 소송했고요. 소송에서 역시 80대 20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소했는데요. 항소해서 100대 빵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자 부분에 있어서요. 이자는 내가 20% 주고 난 그 다음 준날로부터 반환 청구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사건 당일로부터 반환 청구했기 때문에 이자 부분만 조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승이에요. 이거 100대 빵이가 전부 승소죠.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죠. 판결문 받았습니다. 1심부터 보조 참가 신청해서 준비서면도 쓰고 자료도 올리고 했는데요. 기록을 보다 보니까 분심위에서 80대 20을 한 그 변호사님이 상대편 변호사와 동일 인물인 것입니다. 예. 이래서 분심이 가면 안 되는구나 싶군요. 근데요. 어차피 각 보험사에서 한 분 내지 두 분씩 추천해갖고 돌아가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때문이 아니고, 분심위 자체가 파란 책 버렸네. 하도 요새는 뭐. 예. 그 파란 책 보고 왔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벗어나는 이유를 좀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보험사의 그 파란 책 여기 있어요. 아이고, 이 파란 책 여기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분심위에서 판결은 그렇게 결정은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게 분심위 변호사님들이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예.
그 분심위로부터 받는 수당이 한 700만 원이면 얼마나 고정적으로 받으니까 한 2년 정도 임기가 있대요. 그러면 그다음에 다음에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탈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충성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저는 이해가 돼요. 분심위에 제 친구도 있고요. 제 후배들도 있고 또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시던 분이 또 분심위 가신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심위 사정을 조금 알죠. 분심위 심의위원이 자기가 결정한 사건의 변호인이 되는 게 안 된다는 법은 없죠. 예, 그거는 자. 여하튼 소송 준비하면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100대 0으로 판결됐습니다. 아주 좋은 판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멋진 판결입니다. 당연한 걸 멋지다고 해야 하는 웃고풀이 현실이네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포켓차로 들어가기 전에 왼쪽 깜빡이 키셨나요? 그죠? 왜냐하면 뒤에서는 깜빡이 안 켜면 쭉 직진할 거로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생각해야죠. 여기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자, 이 차가 쭉 깜빡이 안 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걸로 생각하고 저 차는 직진하나 보다. 그럼 난 여기서 쭉 가도 되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깜빡이 켰으면 이 뒷차가 좀 조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깜빡이는 안 켰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송하면서 저는 정상대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다퉜습니다. 저기가요, 완전히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다 그러면 깜빡이 안 켜도 다른 차 못 들어오죠. 하지만 안전지대는 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쭉 가다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자다가도 깜빡이 키라고 그랬잖아요. 자다가도 이렇게 누워 자다가 왼쪽으로 뒤척일 때는 왼쪽 깜빡이, 오른쪽 뒤척, 오른쪽 깜빡이. 아니, 그런 마음으로. 예, 제가 작년에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불박차가 왼쪽 깜빡이 미리 켜고 포켓차로 들어갔으면 상대차 100%여야 됩니다. 깜빡이 안 켰거나 키면서 들어갔으면 불박차에게 10 내지 20%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사에 따라 이거 시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대 0 판결. 네, 정말 100대 0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깜빡이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조 참가 신청해서 100대 0 판결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뭐가 있네요. 네, 앞에 차가 갑니다. 뒤에 차가 가면서 지금 서 있네요. 잠시 후에 움직일 겁니다. 뭔가 기있다는 게 있네요. 기있다는 게 있고 뒤에서 앞에 차가 느리게 가니까 뒤에서 좀 뭐란가요? 호송차인가요? 갑시다. 앞차랑 같이 1.5가 뭘까요? 1.5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시속 1.5m로 천천히 가는 뜻인가요? 뭔가요? 계속 1.5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걷는 속도보다도 오히려 1.5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1.5 옆으로 1.5m라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고 많이 나나 보다. 여기 저 레카 2대 있네요. 빨간불 바뀌었는데 차가 길어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 좌회전 신호 들으니까 승용차 한 대 지나가네요. 조심해. 네, 저 SUV는 지나갔어요. 큰 차 온다. 높다. 안 돼. 아이씨. 아우. 이런. 아이씨. 답 찾아, 씨. 앞으로 빼. 이게 뭘까요? 싣고 가는 거. 싣고 가는 게 풍력 발전기, 대관령 또는 제주도 가면은 커다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날개 달린 거 그겁니다. 저 날개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저 날개 길이가 저게 날개 길이가 몇 메타인지 보여드릴까요? 예, 64m입니다. 날개 길이가 64m. 저 싣고 가는 차 길이가 차량까지 합치면 77m나 된대요. 와, 날개 길이 64m. 이 기둥은 100m라고 그러죠.
저거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한 4억 내지 5억 간대요. 괜찮나 그랬더니 좀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비 한 2천만 원 된대요. 날개 스친 거. 이거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저 트럭이 잘못했나요? 아니면은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트럭이 더 잘못했다. 이 운반하는 저 트레일러, 운반차가 더 잘못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예. 운반차는 결국 뒤에서 내 신호해주는 그 이 호송차랑 다 같이 한 틀이죠.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트럭이 더 잘못했나요? 운반차가 더 잘못했나요? 아, 트럭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더 많네요. 지금 트럭 쪽에서는 트럭은 잘못 없다. 나 신호에 따라갔다. 내 지붕 위에 있는 걸 어떻게 보란 얘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트럭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82%, 운반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18%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 사이렌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 트럭도 뭐지 그랬어야 되죠. 예, 저는 요 옆에 요런 데다가 좀 반짝반짝 하는 거 좀 달고 갔으면 좋겠어요. 옆에 기니까요. 그랬으면 반짝반짝하면 트럭이 오면서 볼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트럭도 좀 조심하지 못한 게 있지만, 예, 빵빵빵빵빵빵도 하고, 앵도 하고, 그랬는데, 요 옆에 좀 반짝이는 것을 좀 다뤄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차가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천천히 가잖아요? 차가 두 대씩 갈 수 있으면 옆에 다른 차가 한 대 빙글빙글 돌리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차가 한 대씩밖에 못 가죠. 그러면 사람이 내려서 경광봉으로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신호에 다 못 건너가잖아요. 너무 천천히 가니까요. 저렇게 저거는 이제 저렇게 긴 거, 좀 운반할 때는, 예, 관할경찰서장이 허가를 받죠. 예, 허가를 받더라도 좀 더 안전조치를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꼬불꼬불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꼬불꼬불 왕복 2차로 중앙선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어이씨 불박차 천천히 갔으니 망정이지만 불박차 빨리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기서요 불박차가 여기 제한속도 30이라 돼 있는데요. 불박차 천천히 가고 있어요. 네, 천천히. 근데 여기 노란 차 한 대 빨리 오네요. 노란 차가 예. 차가 제법 예. 여기 한 대 들어오고 또 한 대 들어오고 이야, 진짜 불박차 빨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아니 이거 폭주죽 차량들 중앙선 침범 역주행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예. 근데요, 저게 경찰에 신고하니까 그 부분에 자주 그런다고 하네요. 상대편 차량 저거 중앙선 침범 딱지가 다인가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 또는 벌점 없이 과태료 9만 원. 9만 원으로 끝나기는 너무 놀랬죠. 네, 예, 저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불박차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다가요. 자, 앞에 차들이 멈춰서 같이 멈춥니다. 그런데 저 뒤에 요 차 잘 보세요. 요 차에 창문이 열려 있네요. 저 뒤에 경찰차가 옵니다. 경찰차가 오고 뭐 했나요 지금? 금방 뭐 했는데? 좀 키워서 볼까요? 네, 확대해서 보니까 담배꽁초 버렸네. 담배꽁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버렸어요. 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네, 경찰관 내려서 단속할까요? 저거 뭐 이렇게 밖으로 던지면 5만 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담배꽁초 주세요. 담배꽁초 주세요. 아이고, 문 열고, 예, 담배꽁초 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죠? 예, 다음부터는, 예, 저 경찰관이 딱지 끊는 것보다 번호판 부르면서 담배꽁초 주세요. 예, 그게 오히려 더, 예,
단속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저 뒤에 순찰차 근무자분들의 그 아주 기지, 위트가 아주 돋보입니다. 어제 아침입니다. 예, 눈이 내렸죠. 근데 차들이 다니면은 그 차 바퀴에서 눈이 녹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날이 추울 때는 미끄럽습니다. 이곳에 또 특히 이런데 여기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분리대 쪽, 저 바깥쪽 가드레일 쪽 여기는 더 미끄럽죠.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20대 승객 3분이 셋을 태우고 네, 개인 택시입니다. 달립니다. 가다가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저 차 빠르죠? 오른쪽. 이런. 와. 아니 거기 미끄러운데 그렇게 빨리 가면 어떡해? 아이고 이런 미친 또라이. 아이고. 와. 예. 와 저씨. 예.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고 날 뻔했어. 그렇죠.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이야. 진짜 이게 네. 죽어라고 달리더라고요. 아이고. 예. 기가 막히게 피한 거고. 깜짝 놀랐네. 예. 네, 저 미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여기서 저 차가 여기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운 이곳을 이렇게 달리면은 예, 미친 듯이 달리면 좀 미끄러져요. 저거 미끄러워요. 들어왔는데 와 이거를 이야 피했네요. 와. 저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우와. 예, 여러분들 눈길에 네 저런 미친 새 네,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 트럭 앞으로 들어. 저 트럭이랑 붙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저 트럭 여기를 이야. 와. 눈길은 기본적으로 20%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눈이 2cm 이상 내렸을 때요. 네, 그럴 때는 50% 감속해야 됩니다. 가운데 녹았다? 아니야. 네, 추운 날은 눈이 녹은 것 같지만 미끄럽습니다. 불박차가 좀 찌그러졌어요. 바닥에 눈이 있네요. 눈길 사고인가요?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눈이 내렸네요. 이런. 미끄러진다. 앞차는 멈췄는데 앞에 트럭 멈췄어요. 이런. 아이고. 에헤. 지난 15일 날, 네, 15일이면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눈이 중부지만 많이 왔습니다. 쭉 브레이크 잡아봤지만은 아이고 꽝. 네, 이 사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천이에요. 네, 인천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예. 눈이 막 오기 시작하는 처음이라서 괜찮겠지 생각하고 좀 약간 방심했습니다. 근데 경사가 아주 심하지 않은 도로에서 앞차 브레이크등 들어오는 걸 보고 속도 줄이고 했는데도 아이고 눈길 사고는 처음이에요. 그런데요, 눈길 사고는 처음인데 당황스러운 저를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내 차가 찌그러져야 됐는데 뭘까요? 예. 바로 앞차 저 트럭 운전자분께서 큰 사고 아니고 다친 사람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서 네, 저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가세요. 네, 앞차 트럭도 트럭 운전자분이 저 몸도 괜찮고요. 네, 트럭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가셨답니다. 요즘 사고 한번 나면은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런데요. 아이고 예 괜찮다고 그냥 아이고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다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네 좀 당황스럽고 보통 그러면 어떡할 거야? 뭐 그러죠. 빨리 저희 보험사 연락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당황스럽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럴 때 이 번호판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럴 때는 칭찬할 때는 번호판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번호판 열겠습니다.
아니, 칭찬해야죠. 네, 칭찬. 그럼 최초 영상. 번호판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이? 예! 인천 85A 2649. 85A 맞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인천 85A 2649 기사분.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좀 당황스럽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박차가 이렇게 커요. 25톤 트레일러입니다. 여기 냉장고가 실려 있어요. 예, 이렇게 큰 차가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 고속도로 램프 부분 같은데요. 승용차가 망가졌고요. 저 옆부분이 많이 망가졌네요.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슨 사고일까요? 자, 쭉 갑니다. 가고 있는데요. 램프 구간이에요. 고속도로 램프 구간. 근데 저기서 차가 이런. 아니 지금 시간이 언제요? 네, 새벽 4시 45분에 램프 구간 나가는데 빵 번쩍번쩍 했는데 저 차 뭐하고 있었을까요? 저기서요, 저 차가 잘못 빠진 거예요. 잘못 빠져갖고 후진하고 있어요. 후진하는데 빵 했더니 놀래갖고서 엑셀을 밟더래. 엑셀을 놀래갖고 엑셀을 밟아갖고 아이고 눈부셔라. 네. 쌍라이트 그다음에 빵 위험을 알리는 상대가 당황해서 브레이크랑 엑셀이랑 헷갈려서 엑셀을 멍 밟았대요. 이런 불박차 옆에 피하는데 그냥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과실비는 어떨까요? 네, 100대 빵이죠. 네, 100대 빵 인정했답니다. 그런데 이 차를 고치려고 그러면 저는 일을 못해요. 저는 일 못하면 월급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과실은 100대 빵인데요. 내가 입원해 있으면 입원 기간 동안은 휴업손해가 다 나옵니다. 세금 신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일용 노임이죠. 2022년 12월 현재는 한 달에 338만 원입니다. 근데 입원 안 하면 없어요. 입원하면은 휴업손해가 없습니다. 차 고치는 동안 차 못 쓰는 것은 휴차 손해가 나와요. 이건 차주인한테 가는 겁니다. 이분은 운전기사분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차 고치는 동안에 다른 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일 마땅한 게 없죠. 그래서 상당히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가더라도 입원 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만은 네, 입원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내가 일을 못하더라도 휴업손해 없어요. 그래서 가끔 택시 하시는 분들이요, 택시 사고 나면은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입원하는 이유가 내가 아파서 입원하는 것보다는 2주 진단 나오면은 근데 2주 동안 입원하겠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차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동안 나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휴업손해 안 주니까 나 그럼 입원할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좀 불합리한 면이 있죠. 저런 트레일러 운전하시던 분들이 어디 가서 뭐 철근공으로 일을 하시겠어요? 뭘 하겠어요? 좀 비현실적인 부분을 위자료에서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서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분은 열공반 유산균 우유님이십니다. 가시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우회전하면서 앞에 차는 그냥 가죠. 근데 이분은 멈춥니다. 왜? 저기 어르신이 건너시려고. 네, 이래야죠. 예, 이래야 되는데 아까 차는 그냥 갔어요. 네, 톡톡. 예, 가볍게. 네, 건너가세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하다고 하고 가시네요.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춰야 되죠. 근데 아직도 그러지 않은 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산균 우유님께서는 보행자를 배려하시고요. 그리고요, 이분께서
또 이분께서는요 이렇게 하십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날 때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죠. 저 오른쪽 트럭이 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멈춰야 돼요. 혹시 역시 네 세발 자전거랑 할머니가 야. 그럼 이렇게 조심해야 돼. 그럼 사고 날 수 있지. 항상 안 보일 때 조심하고 있어. 그렇죠. 한번 저 TV를 괜히 보는 게 아니야. 이거. 그럼요. 네. 그래서 사고 난다고. 그렇지. 그런데 사고 나죠. 예. 여기서요. 여기 근데 저 할머니도 저 할머니도 조심성 있으시네요. 손자랑 같이 혹시에 대해서 네 유상균님 멈추시고 할머니도 멈추시고 네 할머니 지나가세요. 만약에 그냥 지나갔더라면 사고 나는 거죠. 그럼 저 애기랑 할머니랑 다 같이 다치면은 저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죠. 진단 그죠. 크게 다치면 처벌이 무겁고요. 조금만 다치더라도 진단 2주면 벌금 70만 원 보통입니다. 예, 만약에 6주 이상이면 그러면 어쩌면은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까지 가야 될 수도 있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기 그냥 지나가는데 어린이 툭 튀어갖고요. 그랬을 때 조금만 다쳐도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유상균 의원님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문철 팀 내가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저럴 때 그냥 가다 사고 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상균 의원님께서 지금 요거는 최근의 영상이었는데요. 예전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예전 영상. 예, 이분은요. 이렇게 딱 잠시 주차 중입니다. 그 뒷면에 빰.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꺾기 전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빰. 꺾기 전에 이렇게 써놓고 다니신대요. 네, 변호사님, 저 이렇게 써놓고 다녀요. 네, 그러면서 항상 꺾기 전에를 저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까요? 쭉 가시다가 이제 우회전 하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요. 저쪽에 오른쪽으로 포켓차로 같은 게 하나 더 생깁니다. 저 뒤에 오토바이가 오고 있죠? 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차로 하나 생겨서 들어가기 전에 뒤를 딱 봤더니 오토바이가 오네요. 그렇죠. 오토바이 보내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꺾기 전에를 늘 생활하고 계신 우리 유상균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유상균 의원님께 제가 지난번에 블랙박스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블랙박스 이거요. 아이고 이걸 보내드렸는데요. 이거를 본인이 설치하시려고 밖에 차에다 설치하시면서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4월 15일에 이걸 받았어요. 드림아이 G9 블랙박스를 받았는데요. 차량 지붕에 올려두고 뭔가를 안 갖고 잠깐 가지러 간 사이에 누가 홀랑 가져가 버렸대요. 아이고.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못하셨대요. 아이고, 차에다 잠깐 놔두고 모든 것들 가지러 가는 사이에, 아이고. 어떡할까요? 지금, 요거요. 요게 있는데요. 네, 큐비스백. 이거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걸 안 보내드리고, 제가 왜 안 보내드리냐? 이거 보내드려도 되는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드림아이에서. 저 큐비스백 한문철 에디션보다 에디션 1이죠. 에디션 2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2는 지금 지네 시스템에서 만들고 있는 우리 꺾기 전에 이분께요. 에디션 2는 더 뭐라 그럴까요? 이거보다 더 좋게 기능은 더 좀 획기적인 거 하나 집어넣고요. 그래서 가격은 낮추고 그럼 최고죠. 가격 낮추고 기능은 더 획기적인 걸 넣고 비밀입니다. 뭔지는 비밀입니다. 내년 4월 달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분께 제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까먹을 수 있어요. 유상균 의원님, 제가 그거 나왔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저 하나 보내주세요. 숙제하게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꺾기 전에 유상균 의원님 고맙습니다. 밤 11시경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또 운전자 말고 동승자가 2분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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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괜찮아? 뭐? 뒤가 안 보여. 뭘까요? 뭐가 확 날라왔어요. 그 옆으로 빼야 되는데 뒤가 안 보여. 왜냐면은 뭐가 날라와서 룸미러를 탁 때린 거예요. 룸미러를 때리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 보면서 겨우겨우 옆으로 조심해서 나왔습니다. 뭐가 날라왔을까요? 네. 밤 11시인데 시간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자, 다시. 뭐가 날아왔을까요? 네, 시커먼데 뭐가 날아왔는지 보시겠습니다. 뭔가 갑자기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룸미러를 때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아파 그러잖아요. 예, 다행히 팍 때린 건 아니고요. 그게 날아온 게 지나가면서 스치면서 붙으신 건지 아니면 룸미러를 때리면 룸미러가 또 깨지면서 스친 건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예,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다는데요. 그래도 지금 좀 치료가 필요한 상태래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뚫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뚫고 들어온 거는 바로 진짜 천운이에요. 천운. 저 판스프링 이딴만 해요. 이딴만 쇳덩어리. 저거 한 10kg 정도. 예, 저게 여길 뚫고 들어왔어요. 여길 뚫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끔찍합니다. 이야, 이 판스프링. 근데도 누가 떨어뜨렸는지 몰라요. 저 판스프링 떨어뜨린 트럭을 찾아야 되나요? 같은 날 그 고속도로에 판스프링 떨어짐 신고가 들어왔대요. 도로공사에. 근데 도로공사가 저 판스프링을 치우지 않아서 사고 발생한 거면은 도로공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일단 저 밟고 간 차도 잘못 없죠. 꼼꼼한 밤에 저 시커먼 게 좀 보일까요? 안 보이죠. 승용차가 밟아도 튑니다. 저거. 큰 차가 안 밟고도요. 승용차가 밟아도 튀어요. 저 옛날에 자치기 할 때 톡 치면 탁 날아가듯이 그냥 튑니다. 밟은 차는 책임이 없고 나도 잘못 없고 그럼 도로공사? 도로공사는요. 한 2시간, 3시간 만에 한 번씩 순찰을 돕니다. 그런데 순찰을 금방 돌고 왔는데 떨어졌으면 방법이 없죠. 떨어뜨린 것을 누가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들어왔으면 어느 지점이다 그러면 가서 빨리빨리 가서 치워야 되죠. 근데 신고가 들어왔는데 얼른 가서 치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치우지 않았다 그러면 도로공사의 책임이라 하겠지만 차가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또 한 2-3시간 지나야 다시 오잖아요. 근데 출동하기 전이었으면 도로공사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죠. 또 그리고 밤에 출동했는데 어디쯤이라는데 저거 찾을 수 있을까요? 차들이 시속 100km 달리는데 거기서 저게 시커먼 게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밤에 신고 들어서 찾는 게 또 어렵겠죠. 현장에 가더라도 어디 한 100m 어디 지점이다 그러면 100m를 놓고도 저걸 샅샅이 뒤져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도로공사의 책임을 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차 망가진 것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요. 내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저것은 이제 할증은 없이 할인은 1년 동안 유예된다 그러죠. 이럴 때는 할인 유예도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친 건 어떻게 될까요? 다친 거는 저것은 보유불명 차량에 의한 어떤 차가 나한테 날 다치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책임보험만큼 정부보장사업에서 나오죠. 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정부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에서 올해 1월 28일부터 낙하물 사고에도 저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만큼은 해줍니다. 여기 보험사, 네, 보험사에 네,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저게 날라와서 일어난 사고다라는 거, 네, 그것을 확인서 받아서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나저나 보상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와 이거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뭐야? 예,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다시 한번요. 잘 가고 있는데 자 평온하게 잘 가고 있죠? 네. 뭐야? 예. 모르는 거예요? 뭐야? 뭐가 지나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 아파. 괜찮아? 세금 시간 안 했어. 뭐야? 예. 빠졌는데 못 빠져. 처음에 눈이 안 보여? 아마 남편분 같은데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저게요. 10cm만 옆으로. 상상만 해도. 판스프링. 내가 떨어뜨린 판스프링에 내 가족이 희생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갑니다. 오른쪽에서 합류되는 곳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쭉 가고요. 안전지대가 있네요. 안전지대 2개 차로 다시 또 요 교각되면 나눠지네요. 나눠졌다가 다시 또 만나기 신천교 지나자마자 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2차로 차 보세요. 흰색 차가 깜빡이도 없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사고 불박차게 잘못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끼어들기 사고에는 백대빵은 없는 건가요? 네,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와이프가 퇴근길에 사고 났습니다. 깜빡이 갑자기 들어왔는데요. 들어오는 순간 놀래서 크락션과 브레이크도 밟았지만 계속 밀고 들어와서 상대차 부딪히고 또 옆에 벽면과 부딪혔습니다. 이거 우리 쪽 보험사에서 백대빵은 없대요. 예. 그러면서 억울한 건 알지만 상대 측에서 인정 안 할 거다. 그리고 변호사님 언급, 한문철 변호사 거기서 유튜브에서만 백대빵이지 백대빵은 유튜브에서만 있는 거 한문철 TV만 있어. 실제로는 백대빵은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최선은 다해보겠지만은 백대빵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절대 인정 못한다.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0.5초 만에 갑자기 들어온 차를 어떻게 피하나요? 깜빡이 없이 옆에서 툭 들어오면 안전지대를 뚫고 들어오면 저를 어떻게 피하나요? 있다 한 분 계시다. 두 분이나 계시네. 백대빵은 실제로는 어렵다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어느 분이 2번 누르셨는지 궁금했었는데 요새는 안 궁금해요.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불박차 보험사 직원도 그러잖아요. 한문철 TV에서는 백대빵이지 차로 변경 중에는 백대빵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을까 가보겠습니다. 양 원장님께서 한 변호사를 대신해서 답변 드립니다. 백대빵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요거 보세요. 몇 회인가요? 1592회. 양 원장님은 그거랑 제일 비슷한 영상을 그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찾아서 링크를 잘 걸어주십니다. 백대빵 받아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처음엔 70대 30 나왔대요. 우리 집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이해는 되는데 옆에 같이 달리다가 들어오더라도 과실이 잡힐 수도 있다. 맨날 가는데 에이필레그 가려서 안 보였고 근데 갑자기 그러면 어쩌란 얘기냐 그랬더니 원래는 70대 30인데 거기 안전지대를 뚫고 들어서 20% 플러스 시키고 또 깜빡이 않게 10% 그러면 백대빵 그렇게 주장하겠다. 뭘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요? 그냥 백대빵 아닌가요? 상대 측에서 인정 못한다. 그래서 소송 가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오면 어쩌느냐 차 오는 거 못 봤냐 크락션 소리 못 들었냐 했더니 이거 못 봤으니까 사고 났죠. 상대편 운전자 그러더래요. 못 봤으니까 사고 났죠. 그렇지 못 보고 어떻게 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분심이 건너뛰고 바로 소송 가자고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소송에 참여하신 영상 9,864회를 참조해서 보조 참가 신청됐고요. 준비 서면도 써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지 좀 봐주세요. 예. 그랬더니 하루빨리 상식이 통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 원장께서 일부 판사 만나면 과실이 잡힐 수도 있다는 답변을 안 하게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일부 판사 만나서 운 나쁘면 백대빵이 백대빵 아닌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네, 준비서면 읽어봤더니 한 변호사께서 평소에 설명하신 대로 아주 잘 쓰셨습니다. 판사가 이거 보고 원고 과실 없네 해야 되겠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요 준비서면도 잘 쓰셨어요. 준비서면 한번 볼까요? 네. 준비서면을 이분 쓰신 거요. 보조 참가 신청하셨고요. 예. 그리고 준비서면을 이렇게 딱 캡처해서 그렇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도 캡처해서 딱 넣으셨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네, 제가 준비한 원고 보조 참가 신청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모두 우리 보험사에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전에서 사고 났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고 이 소송이 재판이 진행된 거 맞나요? 예,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서울에서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네, 본사가 서울에 있어 본사에서 해야 돼요. 대전에는 대구인가요? 전 대전인 줄 알았더니 예, 제가 사는 곳은 대구고요. 대구에서 제가 서울까지 어떻게 가요? 네, 서울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준비서면 써낸 판사들이 다 읽어봐요. 직장 생활하는 보통 사람으로서 소액 사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제가 준비서면 보조 참가 신청하고요. 준비서면 써내고요. 증거자료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판사가 이거 변호사보다 더 잘 썼네, 보험사 직원보다 더 잘 썼네, 그러면서 신경 써서 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요. 네, 소송에 직접 참여는 못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쭉 저처럼 혼자 소송하는 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쭉 공유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대0으로 이겨야 될 텐데요. 100대0으로 이겨야 될 텐데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네, 100대0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강제 조정을 했었대요. 강제 조정은 80대 20이었대요. 그래서 아니다 끝까지 가자 하는데 네, 그리고 직접 재판에 못 갔지만 100대0으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면 당한다고 처음에 이번 사고 판사가 강제 조정 8대 2. 근데 판사가 한 거 아닐 거예요. 판사가 한 거 아니고 변호사가 했을 겁니다. 나중에 방송이 된다면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네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강제조정 볼까요? 강제조정 결정문이 여기 있네요. 이거요. 조정위원이 있네. 조정위원이 변호사가 있어요. 예, 판사가 한 거 아니에요. 판사는 기록 안 봤어요. 판사 기록 안 보고 조정에 넘깁니다. 조정에 해부하면은 변호사가 봅니다. 그런데 변호사분들이요, 교통사고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보시면은 그럼 뭐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냥 여기는 얼마예요? 100대0 주장이에요? 여기는 얼마예요? 70대 30 주장이에요? 그럼 80대 20 하세요. 그럼 90대 10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보험사 직원이 이거 어차피 여기 조정장 판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판결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무진장 많아요. 아니죠. 끝까지 가야죠. 이거 강제조정 판사가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서울지방법원에 중앙지방법원에서 네, 상임조정위원 1년 동안 했었습니다. 제가 하면 저렇게 안 하죠. 근데 그때 그 보험사의 송무 담당자들이 들어오면은 변호사님 왜 한 건당 30분씩 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갔고요. 세 건 했습니다. 10시부터 11시 반까지. 30분 단위로. 변호사님 왜 이렇게 30분씩 하세요? 나 30분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랬더니 다른 판사님들은요. 한 2-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변호사분들은요. 다른 변호사분들은 2-3분밖에 안 걸리는데 왜 변호사님 30분이나 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제 자주 들어오는 그 보험사 직원하고는 얼굴을 아니까 좀 친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 다른 데는 3분밖에 안 걸려요. 3-4분밖에 할래. 예. 왜? 분심의 송고 그대로 하니까. 그리고 여기요 몇 대면 여기 몇 대면 그 중간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끝까지 가면 판사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렇게요. 네. 뭐라고 됐을까요? 100대0. 100대0. 그렇습니다. 왜 100대0일까요?
100대 빵이니까 100대 빵인 겁니다. 나홀로 소송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발 이분께서 바라시는 거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